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종전 합의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곧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유조선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면서 불안하게 유지되는 휴전 속에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정 특파원, 종전 합의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미 국무장관은 곧 나올 거라고 말했다고요? 네, 이탈리아를 방문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안에 이란이 종전 합의와 관련해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체제가 매우 분열돼 있어서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답변이 진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We're expecting a response from them today at some point. We have not received that yet, as you know, in the last hour, but perhaps that will come. 루비오 장관은 또 이란 전쟁과 관련해 왜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행위에 반대한다면 성명 발표 이상의 조처에 나서야 한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동맹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 전쟁과는 별개로 이란이 먼저 공격해서 방어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교전에도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서 휴전이 깨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의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Could happen any day. And it might not happen, but it could happen any day. I believe they want the deal more than I do.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오늘은 이란 전쟁과 관련한 언급을 추가로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오늘도 미군이 이란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고요? 네, 미군 중부사령부는 해상 봉쇄를 뚫고 오만 만의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미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호에서 출격한 미 해군 전투기가 탱크가 빈 상태의 시스타 3호와 세부다호의 정밀 유도탄을 발사했다고 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유조선에서 불이 나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틀 전에도 이란 국적의 빈 유조선 하스나호를 무력화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재 이란 항구를 드나들려 하는 유조선 70여 척을 봉쇄하고 있고 여기에는 20조 원어치 이상의 이란산 석유가 실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상선 50여 척이 미 중부사령부의 유도로 뱃머리를 돌렸다면서 휴전 상황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네, 이란 반응도 궁금한데요.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이란은 전날 미국의 공격이 휴전과 국제법을 어겼다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미군의 공격에 이란 역시 강력한 타격을 가해 격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명목상 휴전 상태에 있다고 언급해서 휴전이 깨지진 않았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اسمی آتش بس قرار داریم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با تمام توان هم آمادگی دارن و هم با دقت رصد میکنن هر جا هم که لازم باشه. 이란은 또 미국이 휴전 중에도 이어가고 있는 해상 봉쇄 역시 군사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소속 알리 헤즈리안 의원은 군사행동에는 군사적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미국의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양측의 교전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종전협상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대미 투자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청이 밝힌 내용인데요. 한미 당국이 조선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 사업,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는 대미 투자의 핵심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진전된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충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소한 일이라며 휴전은 유지 중이라고 밝혔지만 협상이 또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하와 조롱이 종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전의 기대감을 키우던 중 또다시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의 충돌. 협상판이 또 엎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사소한 일이라며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을 향해선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무너뜨릴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We blew them away. They trifled. I call that a trifle. I'll let you know when there's no ceasefire. You won't have to know. If there's no ceasefire, you're not going to have to know. You're just going to have to look at one big glow coming out of Iran. And they better sign their agreement fast.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을 검토 중인 이란은 아직 미국과의 협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충돌은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이번 충돌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은 지난 몇 주간 이란의 상대적인 평온을 가져다준 휴전 체제의 완전한 붕괴 위협을 고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을 향한 비하와 조롱을 멈추지 않는 트럼프의 태도가 종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을 미친 자들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이란 문명 자체를 위협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전문가들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발언은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이란 지도부가 국내 여론 앞에 최소한 체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인 가운데 이란 외무부가 경고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8일 SNS에 글을 올려 미국은 외교적 해법이 제시될 때마다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선택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국의 행동이 거친 압박 전술인지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또 계략에 속아서 수렁에 빠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런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이란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 선박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을 빼내기 위한 미국의 해방작전 개시 직후 피격이 있었는데 중국 정부는 누가 공격했는지 언급 없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르무즈에서 중국 선박이 피격된 것은 지난 4일입니다. 미국의 해방작전 개시 직후 공격을 받았는데 며칠 지나서 알려졌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가 처음 보도했고 중국 정부도 자국 선박 피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선박은 마셜 제도에 등록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인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이례적으로 공격 주체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中方对大量船只和船员受战事影响被困海峡深表关切，认为尽早恢复海峡通行畅通，维护民用船只和船员安全。 앞서 지난 5일에도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계 3위 프랑스 해운사 CMA-CGM의 화물선이 피격됐습니다. 필리핀 승무원 여러 명이 다쳤는데 몰타 국기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표적이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선박에 대한 정당화할 수 없는 공격을 규탄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란의 공격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 4일 기관실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난 우리 선박 HMM 나무호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 두 곳이 한국 선박을 겨냥했다거나 피격됐다는 표현을 담은 기사를 내보낸 가운데 주한 이란 대사관과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이란군 공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선박 2,000척에 선원 2만 명의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해방작전은 48시간 만에 끝났지만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재개되면서 선박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HMM 소속 나무호가 두바이 항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폭발 원인이 외부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 결함인지 규명될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HMM 소속 나무호가 폭발 사흘 만에 사고 해역을 빠져나와 무사히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기관실 화재 여파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진 나무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조선소 접안을 마쳤습니다.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조사단이 나무호에 승선하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전문가 등 두바이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내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기관실 내부 CCTV 영상 등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선체 안팎과 기관실의 손실 여부를 살펴보는 선박 확인 절차와 선원 면담도 진행됩니다. 두바이 항에 도착한 뒤에도 조사 협조를 위해 나무호를 지키고 있는 승선원 24명은 면담을 마치고 하선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기초 조사를 끝낸 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들의 판단으로 원인 규명 절차를 이어가는데 최대 쟁점은 역시 폭발 원인입니다. 이란의 공격이나 부유 기뢰에 의한 외부 충격인지 아니면 기계 노후화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내부 결함인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단순 화재라고 하면 1차 윤곽 자체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 충격이나 군사적 요인이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발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이란 사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란 의회 관계자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현명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8일 보도했습니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은 전날 김석기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현명한 조치이고 지역 안정 유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아지지 위원장은 또 한국이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의 이란 제재 복원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일을 언급하며 한국이 인권과 다자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종가는 배럴당 101.29달러로 전장보다 1.23%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배럴당 95.42달러로 전장보다 0.64% 상승했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이어왔던 국제유가가 상승 반전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 간 교전으로 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교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레바논에서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사실상 휴전 합의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공세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논의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사흘 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10층짜리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3주 만에 다시 베이루트까지 공격을 확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습 작전으로 헤즈볼라 정예부대 사령관이 살해됐습니다. 헤즈볼라가 보복에 나서자 어제는 레바논 남부를 대대적으로 공습해 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선 이스라엘군이 마을 전체를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초토화 작전을 벌이면서 유엔 평화유지군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Peacekeepers also report significant firing incidents and projectile trajectories, most of which appear to originate from Israel Defense Forces position. 미국의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을 벌이고 있는 레바논 정부도 연일 이스라엘의 휴전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휴전 종료를 앞두고 열리는 3차 협상에서도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가 핵심 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gain, an Iranian agent, Hezbollah, who is victimizing not just Israelis, but Hezbollah is also victimizing Lebanon. 반면 이란은 영내 모든 전선에서의 종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یا در ادامه آتش‌بس اینکه جنگ تحمیلی در همه جبهه‌ها باید خاتمه پیدا بکنه. 애초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 부정적이었던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세를 밀어붙이면서 종전 논의에도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예수상과 성모 마리아상을 훼손, 조롱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사이에서 신성모독 논란이 왜 반복되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남성이 거꾸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상을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담배를 문 남성이 성모 마리아상을 쳐다보며 성모상 입부분에 담배를 가져다 댄 듯한 장면입니다. 이 두 사건이 벌어진 데벨은 레바논 남부에서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마을입니다. 주민 상당수가 동방 가톨릭 교파인 마론파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적 정체성이 강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 이런 신성모독 논란을 반복하는 건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전쟁 중 병사들이 왜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한 보고서에서 불법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적을 인간이 아닌 존재처럼 보기 시작할 때 이른바 도덕적 이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심리가 강해지면 종교 상징도 존중해야 할 성물이 아니라 조롱과 훼손해도 될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전 속 병사들의 피로와 감정적 소모도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도 병사들도 전쟁이 오래되면서 갖게 되는 피로도도 있고 불만, 또 감정적 기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들이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었던 행동들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또 유대교에서 예수는 기독교처럼 구원자나 신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병사들은 기독교 성상을 절대적 성물로 인식하는 감각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나라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느님과 동일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는 그러지 않죠. 종교에 대한 이해력이 병사들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알자지라 방송은 이스라엘이 강조해온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동유산 그리고 상호 존중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사작전 정당성과 별개로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병사들의 일탈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즉위 1주년을 맞은 교황 레오 14세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비판하며 정부 책임자들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 8일 이탈리아 폼페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평화의 하느님께서 원한과 동족 간 증오를 가라앉히고 통치 책임을 지는 이들을 깨우쳐 주시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뉴스가 매일 보여주는 죽음의 이미지에 체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평화가 인간 생명 존중보다 무기 거래를 더 선호하는 경제에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물가 상승세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자선단체들도 후원이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급식소는 쌀 창고가 바닥을 드러냈고 동물보호소는 사료값을 대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정영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울 영등포구의 취약계층 급식소 토마스의 집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최근 운영난이 심각해져 구청에 정부 양곡 150호대를 신청했습니다. 고물가 추세에 중동 사태까지 겹친 이중고 속에서 민간 후원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그렇고 기름값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힘들다 보니까 후원자님들도 힘들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아무래도 30년 넘게 끼니를 대접해왔지만 이대로면 일주일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 초에는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큼 꽉 차 있던 쌀 창고입니다. 지금은 바닥이 대부분 드러날 정도로 허전합니다. 하지만 팍팍해진 살림에 이곳을 찾는 발길은 오히려 더 절박해졌습니다. 식재료들이 비싸잖아요. 수급자. 근데 한 달에 120 얼마 정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아껴야죠. 소액 후원에 의지하는 동물보호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졌다며 정기 후원을 끊겠다는 연락이 이어지고 새로 후원 공지를 올려도 반응이 예전만 못합니다. 사료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는 곳이 있었거든요. 다음 달부터 사료 후원하는 걸 좀 줄여야 될 것 같다고. 소외된 이웃을 돌봐온 자선단체들은 나눔의 손길이 더 얼어붙는 건 아닌지 씨름에 빠졌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여야 모두 본격적인 선거 지원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말도 탈도 많았던 공천 작업을 대부분 마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버이날을 맞아 일제히 여의도 국회 대신 현장을 찾았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어버이날 아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우유 배달 봉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골목골목 어르신이 홀로 사는 집을 돌며 우유 주머니를 채우고 안부를 여쭙습니다. 독거 노인들, 독거 뭐 고독사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점검도 하고 또 어떻게 사시나 보살펴 드리기도 하고. 연임 후 첫 현장 일정에 나선 한병도 원내대표는 보궐선거가 열리는 경기 하남갑을 찾았습니다. 층층 규제 속 20년 가까이 빈터로 남았던 옛 미군 기지 앞에서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이광재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핵심 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원내대표 직속으로 지역 수건 과제 입법 지원 TF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량을 끝으로 14곳 재보궐 공천까지 마무리 짓고 선거 지원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곧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공식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천 내용 속 현장 행보에 주춤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부분 지역 후보를 확정짓고 본격적으로 유세 지원에 뛰어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버이날 돌봄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사회복지관을 찾아 고령층 표심을 두드렸는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님, 아버님을 이제 국민의힘이 모시겠다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 논란으로까지 번졌던 중앙선대위 발족을 두고는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인데 장 대표와 함께 외부 인사를 함께 내세우는 형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폭 행보로 전국을 돌던 정청래 대표에 이어 장동혁 대표도 본격적인 전국 순회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강성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기 색깔이 강한 양당 대표의 지원 유세가 지방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재차 상정하지 않고 본회의를 산회했습니다. 우 의장은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과 비쟁점 법안 5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의 기회를 걷어찼을 뿐만 아니라 공당으로서 국민께 한 약속과 책임을 걷어찬 것이라며 불법 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에 필리버스터까지 걸었다고 질타했습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며 개헌 시도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헌안은 지난 12.3 불법 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적 요구였고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를 지방선거 뒤로 미룬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자들을 대거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를 위한 것이라고 맞섰는데 여권의 실언도 부각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대장동부터 대북 송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를 나란히 찾았는데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는 물론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이 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석했어도 선서를 거부하는 등 국회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증인들입니다. 청와대까지 나서 특검법 추진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속도 조절을 요구했음에도 강경 드라이브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핵심 쟁점인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두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부터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내용이든 시기든 방식이든 이런 것들이 새롭게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특검법에 대해 할 말이 있지만 참는다. 다만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후보들을 주목받게 하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면 특검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 명분 쌓기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보수층 결집이자 지지율 반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은 공소 취소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여당 의원 발언을 겨냥해선 연일 오만하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무지몽매한 소위 가분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발언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여권의 실언 부각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 구미시장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투표로 엄중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양측 모두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기보다 상대의 실수를 파고드는 데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작은 실수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 판세를 뒤흔들진 않을지 선거가 아직 20여일 남은 만큼 표심을 흔들 변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통화를 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우선 통화에서 지난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 캐나다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원만히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국이 안보와 경제, 에너지, 핵심 광물과 첨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카니 총리는 공감을 표하고 양국을 포함한 준경국들이 보다 실용적인 접근하에 연대를 심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채 최상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호되게 질책했는데 유족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최상병 순직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최상병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순직한 지 1024일 만입니다. 1심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 내용과 최상병 순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가 하급 지휘관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장화 높이까지 입수, 허리 높이까지 입수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봤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지나친 현장 지도와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수색하라는 지시에 하급자들이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지시나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실종자 수색 작전은 위험 요소 없이 진행됐을 거라며 최상병 순직에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하급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왜곡해 전달한 거라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이는 군 조직 특성상 임 전 사단장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지점이라며 처벌받아도 억울함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이후 최상병 유가족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메시지를 보낸 걸 두고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선고가 끝난 법정을 한동안 뜨지 못한 채 오열했습니다.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습니까? 지휘관 임성근, 박상현, 최진규 끝까지 엄벌 처벌을 원합니다.
임 전 사단장 아래 다른 지휘관들은 금고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씨에게 건네고 공청 등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감정까지 진행된 그림은 진품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는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100만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김 전 검사가 지난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연작 그림 한 점을 김건희 씨에게 건네며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혐의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술품 중개인 강모 씨의 증언이 오락가락한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본 1심과 달리 김 전 검사 특유의 경상도 억양까지 묘사하는 등 강 씨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림은 김건희 씨에게 제공됐다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자 다른 물품과 함께 김 씨 오빠의 장모네 집으로 옮겨진 거로 봤습니다. 법정 감정까지 진행했던 그림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진품이라는 감정의 손을 들어줬고 가액도 특검이 주장한 대로 1억 4천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좀 거기에 끼워 맞춘 느낌이 많이 들고요. 도저히 뭐 그림이 전달됐다거나 그림이 진짜라는 게 증명됐다고 좀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으로서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에 이어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까지 유죄로 뒤집는 데 성공하며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20대가 범행 이틀 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당시 스토킹 사건과 이번 여고생 살해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새벽 갑작스러운 피습으로 여고생이 쓰러져간 곳에 노란 리본과 국화가 놓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영정사진을 든 채 섰고 가족들의 오열이 이어집니다.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인근에 있는 교량 아래 하천에서는 잠수부가 투입돼 수중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 씨가 범행 직전에 버렸다고 진술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범행 이틀 전에는 아르바이트 동료이던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이번 사건과 연관성을 찾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였는데 피해자가 이사를 가려고 이제 피의자가 서서 있는 걸 보고 겁이 나니까 목에 이렇게 긁힌 자국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사건 접수를 하자. 경찰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장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공개 일자는 오는 14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신상정보 공개 결정으로 장 씨는 관련 법이 시행된 뒤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후 장 씨의 여러 행적으로 미뤄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자 경찰이 전국 치안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순찰과 검문 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흉기 관련 신고에는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인데요.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광주 여고생 흉기 피습 사건으로 강력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전국 지휘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무엇보다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찰과 광역 예방 순찰대, 민생 치안 전담 기동대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가 의심되거나 거동이 수상하면
절차에 따라 검문 검색도 실시합니다. 또 공중협박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와 관련한 112 신고는 최우선 대응 단계인 코드 제로 또는 코드 1으로 지정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검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지휘와 조치를 책임지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학생 통학로에 지능형 CCTV 등 방범시설도 보강하고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수위도 높입니다. 경찰은 국민이 안전을 체감할 때까지 현장 조치를 직접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남편에게 약을 탄 술을 먹여 살해하려고 모의한 혐의로 체포된 부인과 이 여성이 일하던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피해자의 부인인 태권도장 직원 40대 여성 A씨와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B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25일쯤 약을 탄 소주병을 피해자 집 냉장고에 넣어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언제든 술을 꺼내 먹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살인을 실행하려고 한 걸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4억 원을 가로챈 주가 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증권사 간부와 인플루언서의 남편, 또 K리그에서 활동한 전직 축구 선수까지 조작에 가담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증권사 사무실에 남성들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옵니다. 가방 안에는 30억 원에 달하는 5만 원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 돈은 당시 증권사 부장에게 전달돼 주가 조작에 쓰였습니다. 자신을 영화 작전의 실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사냥 전문가 A씨가 주가 조작을 기획하고 당시 증권사 부장이었던 B씨,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남편인 재력가 C씨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K리그에서 활동했던 전직 축구선수 D씨도 이른바 시세조종 선수로 영입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일당은 2024년 12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와 고가매수 주문 등을 1,500여 차례 반복하며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89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종목의 주가는 1,926원에서 최고 4,105원까지 올랐고 거래량은 한때 평소의 400배까지 폭증했습니다. 이들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허위 호재성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는데 금감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호재로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도록 가격을 얼마까지 올릴지 등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4,070원을 넘으면 안 돼요. 예, 그게 왜냐면 그 지정 날짜가 투자경고 지정 날짜가 2월 4일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인 리니언 씨를 시세 조종에 처음 적용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시세 조정이 적발이 좀 가장 어렵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 시세 조정 유형의 전모를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는 제도의 좀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은 총책급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수익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된 원금까지 몰수하고 총책의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전남 진도군 누록도 인근에서 조업하던 21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3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선 안에는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주변에 있던 선단선에 의해 구조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어선에 있는 액화 석유가스통 등 위험물에 의한 2차 폭발에 대비해 주변 어선의 접근을 막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반월터널 근처에서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갓길에 세워두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바퀴가 일부 탔습니다. 소방은 차량 하부 쪽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2시쯤 서울 한남동 일대 전기 공급이 끊겨 40여 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당시 629가구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전력은 공사장에 설치된 비계가 고압 전선에 닿으면서 정전이 난 걸로 보고했습니다. 희소병을 앓는 4살 아이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떠난 가족 나들이 도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연휴여서 차량 정체가 심했는데 경찰이 길을 뚫고 120km를 함께 달리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차에서 여성이 아이를 안고 내립니다. 아이는 이미 다리가 축 늘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 300여 명만 앓는 희소병, 바스 증후군이 있는 4살 재유리가 쓰러진 겁니다. 흉통을 호소하며 청색증까지 보이는 위급한 상황. 대구의 병원까지 가야 하는데 연휴를 맞은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입술이 이제 색깔이 붉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고 혈색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얼굴에. 차가 완전히 멈춰버려서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발만 동동 구르던 가족에게 구세주처럼 나타난 건 경찰이었습니다. 사이렌과 수신호로 정체 구간을 뚫어준 겁니다. 병원까지 120km 거리를 앞장서준 덕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관할 구역 벗어날 때마다 다른 분들이 또 합류해 주시고 그 응급실에서 좀 조치를 취하고 좀 많이 좋아졌어요. 꽉 막힌 도로 위 경찰의 신속한 대처가 위급했던 어린 생명을 구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틀 연속 이어진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도 코스피가 7,500선 턱 밑에서 장을 마감하며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현대차 그룹주는 미국 법원이 글로벌 10% 관세를 무효로 판결하자 동반 급등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로봇이 허리를 숙이더니 땅에 손을 짚고 다리를 들어올리며 물구나무를 섭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360도를 회전하며 기계체조 동작도 선보입니다. 기존의 화제를 모은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연구용 모델이 아닌 개발형 모델의 첫 작동 모습입니다. 지난 6일 영상 공개 이후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여기에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 관련주는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7.2% 상승했고 기아는 4.4% 올랐습니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8%와 15% 넘게 폭등한 데 이어 현대오토웨버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8% 내린 7,353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에 나섰지만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으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7,310선까지 내려갔지만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7,498의 거래를 마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1% 하락한 반면 SK하이닉스는 1.9% 오른 168만 6천 원으로 최고치를 재경신했습니다. 코스닥도 한때 하락세였지만 낙폭을 반납하며 0.7% 상승한 1207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458.5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1471.7원으로 급등하며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재개와 이틀 연속 이어진 외국인 대량 매도에 원화 약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가 전쟁 이전에 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30%, 40% 이상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환율이 쉽게 안정되지 못하고 다만 외국인 주식 순매도는 증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고 전쟁 이슈는 변수보다 상수로 해석되는 만큼 전쟁이 더 확전되지 않는다면 환율은 내림세를 보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를 배우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기업과 기관들도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젊은 세대의 기술로 여겨졌던 AI가 이제는 시니어들의 일상과 제2의 인생 설계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노트북을 펼친 시니어 참가자들이 생성형 AI 화면을 보며 질문을 입력합니다. 음성으로 명령어를 말하며 직접 기능을 익혀봅니다. 옮길 때는 드래그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해줘. 오픈 AI와 교육기업 패스트 캠퍼스는
어버이날을 맞아 시니어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딸이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줬는데 이 행사에 관한 거였거든요. 근데 평소에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들이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답글을 달아주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자동화해서 AI 비서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툴을 좀 만들고 싶다. 참가자들은 챗GPT 활용법과 정보 탐색, 제2의 커리어 준비 등을 전문가와 함께 직접 체험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꿈을 이루실 때 AI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오늘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시니어 대상 디지털 교육은 민간과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기업재단인 카카오 임팩트는 전국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기본적인 앱 활용 교육에 더해 최근에는 AI 교육이 추가됐고 지금까지 2,500회가 넘는 교육에 7,0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시니어층의 AI 교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전국 37곳에서 운영한 AI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를 올해 69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맡아 경로당과 복지관으로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우리 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AI가 젊은 세대만을 위한 기술이 아닌 모두의 기술이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최근 공개된 북한의 개정헌법은 정치체제 측면에서 내용상 주석제 부활로 해석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 개헌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유일 영도체계에 부합하게 대폭 강화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최근 개헌에 담긴 국무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은 지난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 신설된 공화국 주석과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북한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 수반으로 정의하고 국가 대표성을 부여하는 등 위상과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타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여럿 나온 크루즈선에 탑승한 자국민의 귀환을 위해 항공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크루즈선 내부의 한타바이러스 감염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고 승무원과 탑승 미국인, 보건당국 등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크루즈선이 스페인 테네리페에 닿는 대로 탑승 미국인들에게 영사 지원을 제공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화창한 날씨 덕분에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요즘입니다. 이런 날씨엔 어디론가 놀러 가고 싶어지는데요. 이번 주말 봄나들이 차량들로 평소보다 교통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들 이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대체로 수월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들이 차량들이 살펴지는데요. 52번 고속도로 원주 방향으로 현재 초월터널 앞두고 2km가량 꽉 막히는 정체가 나타납니다. 다만 이 시각 사고 지점도 있어서 조심하셔야겠는데요. 29번 세종포천선 포천 방향 남한산성 터널 입구부 1차로 쪽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 났습니다. 현재 1차로는 사고 처리로 인해 막혀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더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 현재 내륙 곳곳으로 이렇게 안개가 깔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있긴 하지만 안개가 짙은 곳에서는 시야가 짧아질 수 있으니까요. 안개등 활용 적극적으로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으로도 고장차가 많습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2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날에는 이 차량에도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요. 큰 기온 변화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차량 점검 꼼꼼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도 나들이 차량들 살펴집니다. 덕소 3패 부근에서 속도 내기가 버겁겠고요. 120번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도 신호를 앞두고 속도 내려갑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경민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가정의 달이라 여러 계획 있으실 텐데요. 이동하실 때 날씨로 인한 불편 없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8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23도까지 올라서 딱 이맘때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경북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행 가는 분들은 더욱 불조심해 주시고요. 낮 동안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5.3도, 안동은 4.6도로 많이 쌀쌀하고요.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춘천이 22도, 안동 23도, 대구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맑겠지만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